네, 이번 시간은 베스티뷸라 니스타그무스에 대해서 공부해 볼 텐데요. 자, 요 안에는 방고리간에 대한 내용, 생리학에 나오죠. 그리고 전정, 안근반사, 그리고 안진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요. 이건 또 우리 신경학에서 나오죠. 그리고 이들을 바탕으로 이비인후과에 나오는 BPPV라고 하는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말초성 질환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다소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한번 공부해 봐야 되겠죠. 네, 우선은 전정, 안근 반사부터 살펴볼게요. 자, 우리 귀에 있는 평형 감각을 통해서 안구의 움직임을 관장하는 반사인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 정면을 보고 있습니다. 정면에는 우리를 떠난 몰랑이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워하고 있는데 갑자기 고개가 획 돌아가요. 그러면 일단 외안근에 어떤 변화 없이 그대로 고개를 따라가 볼게요. 그럼 이제 몰랑이 사진 더 이상 안 보이죠. 이상한 게 보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요, 내가 보고 있던 이미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일단은 다시 따라가려고 해요. 내가 봤던 이미지를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외안근을 어떻게 조절해주면 될까요? 일단 고개가 이렇게 돌아갔으면 난 이제 눈을 이쪽으로 돌려주면 되겠죠. 지금 이게 왼쪽 눈이고 오른쪽 눈입니다. 그러면 여기 왼쪽 눈에 가쪽이죠. 이게 지금 렉터럴 렉터스 머슬, 가쪽 고등근을 수축시켜주면 이 눈을 돌릴 수가 있겠죠, 쪽으로. 그럼 이제 몰랑이가 보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여기 이제 안쪽에 있는 고등근이죠. 이거를 수축해주게 되면 오른쪽 눈도 이렇게 돌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지를 보존하려는 보상작용이 느리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슬로우 페이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고개가 돌아갔으니까 계속 이걸 돌리고 있는 건 아니겠죠. 결국에는 이제 다시 빠르게 이 고개를 따라갑니다. 이걸 우리가 패스트 페이지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전정 안근반사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귀의 평형 감각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회전을 했잖아요. 우리가 회전 가속을 느끼는 평형 감각이 이렇게 이제 안구 쪽으로 들어오면서 이런 이제 움직임을 만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살펴볼 거예요. 네, 그럼 이제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이번에는 왼쪽으로 고개를 돌려볼게요. 그럼 이제 회전 가속이 발생하게 되고요. 요거는 이제 귀에 있는 세 반고리간에 의해서 감지가 됩니다. 말 그대로 원의 한 3분의 2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 반고리간이 3개가 있는데, 자, 일단은 전 반고리간, 후 반고리간, 그리고 수평 반고리간이 있는데 얘네들은 서로 90도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X, Y, Z축으로 구성이 되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의 회전 가속이 오더라도 감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반고리간은요, 요 끝쪽이 볼록 튀어나와 있어요. 이걸 우리가 팽대부라고 합니다. 엠퓰라라고 하고요. 자, 요 안에는 내림프액이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림프액의 흐름을 이 팽대부 안에 있는 구조물들이 감지를 해서요. 요게 신경으로 연결이 되고 또 뇌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왼쪽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 이 팽대부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크게 그려볼 텐데요. 그림의 편의상 여기를 오른쪽, 여기를 왼쪽으로 더 볼게요. 그리고 세 가지 반고리간 중에서는 수평 반고리간 위주로 그려볼게요. 요게 이해하기가 조금 수월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팽대부 위주로 그려볼게요. 자, 이 팽대부 안에는요. 팽대정이라고 하는 쿠플라가 들어있어요. 이 팽대정은 젤라틴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젤라틴에는 털세포가 박혀 있습니다. 조금 특이하게 생겼죠. 그리고 이제 주변에는 지지세포들도 있을 텐데 이 털세포는 신경이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신경은 크레니얼 너브 8번 있죠. 베스티뷸러 코클리아 너브의 베스티뷸러 브랜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팽대정이 있고 이 젤라틴에는 털세포가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신경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런데 이 털세포가 조금 특이하거든요.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삐쭉삐쭉 튀어나온 건요, 선모입니다. 가장 키가 큰 선모를 우리가 운동 선모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키노실리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짧은 선모들을 우리가 부동 선모라고 해요. 부동 선모는 스테레오 실리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막 표면에는요, 자, 막 단백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온을 개폐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필라멘트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마치 스프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신전이 됐다가 다시 뭉쳤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여기 이제 내림프액이 흐른다고 했는데, 이 내림프액이 이렇게 딱 때리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선모들이 쓰러지겠죠. 마치 이제 잔디가 있는데 바람이 불면 누운 것처럼요. 이렇게 이제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면 요 사이사이 있는 필라멘트가 신전이 되면서 이 뚜껑들이 열려요. 그러면 이 내림프액 속에 있는 이온들이 여기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칼륨이 상대적으로 많고 나트륨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열린 통로를 통해서요. 칼륨이나 또 칼슘 같은 게 막 들어가게 되는데, 자, 이렇게 이제 양이온이 유입되면 탈분극을 유발하게 되겠죠. 거기다가 자, 여기는 이제 글루탐산이라고 하는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요. 요게 이제 칼슘 유입에 의해서 세포 외 유출을 유발하게 되면서 자, 이렇게 주변 이 신경을 흥분시키게 되는 겁니다. 자, 반대로요.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림프를 흘려 볼게요.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 이렇게 이제 이 필라멘트들이 그러니까 반대로 쓰러지게 되면서 이렇게 서로 모이겠죠. 그러면 오히려 이번에는 이 이온 채널 뚜껑이 닫혀버리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양이온들이 유입되지 못하면서 이번에는 탈분극이 아니라 과분극이 되면서 흥분 신호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내림프액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럼 지금 우리가 가정한 상황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금 고개를 돌린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과연 이 상황에서 림프액은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림프액은요. 정지 관성에 의해서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휙 돌게 되면 얘는 오히려 저항해서 이렇게 흐르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면 우리가 이제 수영장에 있는 물에 담겨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 물은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자꾸 움직이게 되면 우리가 움직이는 저항하는 쪽으로 이게 흘러가게 됩니다. 작용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우리가 움직이게 되면 얘는 이제 상대적으로 반대쪽으로 흐르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지 관성 때문에.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림프액의 흐름은 반대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이걸 이제 여기에서는 눕히겠죠. 지금 오른쪽에 있는 수평 반고리관에서는 이걸 이제 눕히게 됩니다. 그럼 이 필라멘트들이 서로 가까워지게 되면서 이온 채널이 닫히게 되고요. 결국에는 과분극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쪽으로는 신호가 약하게 생기게 돼요. 반대로 여기 왼쪽에서는요. 자, 이렇게 이제 털세포를 이제 때리게 되겠죠. 그럼 이제 이 운동 선모 쪽으로 움직이게 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잔디가 눕게 되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온들이 막 들어오게 되면서 탈분극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신호가 마구 흥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어디로 흘러갈까요? 이걸 이제 우리가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네, 바로 8번 뉴클리어스 전정 핵으로 가게 됩니다. 자, 제가 너무 그릴 게 많아서요. 그냥 시원하게 지워버렸고, 자, 다시 조금 정리해 본다면, 여기 이제 오른쪽은 아까 신호가 이제 별로 안 생겼죠. 그런데 이쪽 왼쪽에서는 흥분 신호가 많이 생겼습니다. 자, 이거만 좀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신경들은 다 베스티뷸랄 브랜치라고 했죠. 결국 이 8번이 뭡니까? 베스티뷸랄 뉴클리어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이 연수 레벨 쪽에 위치한 전정핵으로 이제 흘러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전정 안근 반사에 대해서 초장에 설명드린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이제 귀에서 평형 감각을 통해서 안구, 외안근을 조절해서 이 안구의 움직임을 조절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대표적으로 제가 수평 반고리관으로 설명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수평적으로 위아래는 따지지 않고 왼쪽으로만 돌아간 경우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왼쪽 오른쪽, 그러니까 눈에 있어서 수평 운동을 담당하는 근육이 뭐죠? 레터럴 렉터스 그리고 메디얼 렉터스잖아요. 저랑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지금 한번 써봅시다. 지금 우리는 자, 아까 제가 그렸던 몰랑이 그림 있죠. 자, 몰랑이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정면을 보고 있는데 왼쪽으로 고개를 휙 돌렸어요. 그럼 이제 같이 자, 눈도 이제 이동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이 이미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이거를 이제 보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반대로 이제 이렇게 째려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느린 반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일단 여기 그림 기준으로는 여기가 왼쪽 눈, 오른쪽 눈이죠. 그러면 우리가 오른쪽으로 째려보기 위해서는 자, 왼쪽 눈의 입장에서는 메디얼 렉터스를 수축시키고요. 오른쪽 눈의 입장에서는 가쪽 고등근 레터럴 렉터스를 수축시키면 되겠죠. 이걸 지금 제가 신경 루트를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레터럴 렉터스랑 메디얼 렉터스를 조절하는 신경에 대해서 빨리 이제 상기시켜야 되겠죠. 뭡니까? 자, 6번이었고요. 메디얼 렉터스는 3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6번과 3번을 데려올 겁니다. 그리고 3번. 자, 그리고 이제 눈이 이렇게 있는데 이 그림상에서는 지금 여기가 오른쪽 눈, 왼쪽 눈이었죠. 그리고 여기는 메디얼 렉터스, 그리고 가쪽에는 레터럴 렉터스, 가쪽 고등근이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는 왼쪽으로 지금 고개를 돌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시 계속 몰랑이를 보려면 오른쪽으로 지금 눈알을 굴리는 쪽으로 가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른쪽으로 눈알 굴리기 위해서는 오른쪽 눈의 입장에서는 레터럴 렉터스가 왼쪽 눈의 입장에서는 메디얼 렉터스가 수축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8번으로 도달한 이 흥분은요. 어떻게 가느냐? 일단 교차를 해요, 한번. 자, 그리고 이 6번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바로 가쪽으로 가야 되겠죠. 가쪽 고등근 쪽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한번 또 교차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3번은 자, 메디얼 렉터스 쪽으로 가겠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지금 오른쪽에서는 흥분이 별로였는데 자, 왼쪽에서 지금 흥분이 많이 갔습니다. 그럼 이걸 한번 따라가 볼게요. 그렇죠. 여기 수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그렇죠. 수축을 해야 됩니다. 딱 맞아 떨어지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전정안근 반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지금 통합을 시켰어요. 그렇죠? 외안근의 운동이랑 지금 우리 방골이관에서 이를 같이 통합을 시킨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수축을 덜해서 이쪽으로는 안 가게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걸 계속 우리가 유지하면 될까요? 결국에는 고개를 따라가야 돼요. 일단 이제 느린 반응을 통해서 계속 이미지를 보존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따라가야 됩니다. 그럼 다시 우리는 자, 반대쪽으로 돌아가야 돼요. 빠른 반응을 통해서. 그럼 이제 결국에는 다시 얘네들은 죽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신호가 이제 억제가 돼야 되고 이쪽이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그쵸? 네, 그러면 누가 이걸 조절하냐면요. 대뇌피질에서 합니다. 대뇌피질의 이마엽 있죠? 프론탈 럽의 아이필드에서 이걸 조절합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아이필드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6번 근처에 PPRF라고 하는 구조가 있는데요. 이쪽에 이제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제 신호를 보내고요. 자, 이 PPRF는 이제 주변 6번 뉴클리어스를 조정하는데, 자, 어떤 신호가 올까요? 자, 일단은 여기 6번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얘네는 더 이상 이제 수축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 오른쪽을 째려보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자, 억제를 시켜야 돼요. 그럼 여기를 이제 억제시키는 신호를 보내면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여기 6번은요. 따라가 볼까요? 그러니까 이쪽을 이제 살려야 되는 겁니다. 이쪽을 이제 수축시켜야지 왼쪽으로 고개를 돌렸으니까 왼쪽으로 이제 이렇게 눈알을 굴리려면 상대적으로 이쪽을 수축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야지 왼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쪽은 자, 활성 신호를 보내면 되는 겁니다. 참고로 이 PPRF는요. 파라메디안 폰타인 레티큘라 포메이션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참고적으로 3번과 6번 사이에는요. MLF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메디알, 롱디튜디널, 파시큘러스의 약자고요.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베스티뷸라 니스타구무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전정안근 반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느린 반응으로 일단은 계속 시야를 보존하려고, 그러니까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오른쪽을 째려보는 반응이 생기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다시 보상적으로 안진을 만들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컴펜세이토리 니스타구머스라고 하는데, 빠른 반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해준다고요? 프론탈 로브의 아이필드 쪽에서 관여를 해준다. PPRF를 통해서요. 그래서 어떻게 조절이 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건 이제 제가 수평 반고리건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BPPV에 대해서도 써먹어야 돼요. 자, 이 BPPV의 이제 가장 흔한 호발 부위는요, 바로 후 반고리관 쪽이에요. 이 후 반고리관 쪽에 이석이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이제 회전하지도 않았는데 이석 때문에 자극이 계속 생기게 되면서 어지러움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평 반고리관에서는요, 오늘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물론 다는 아니에요. 일부를 설명드린 거고, 또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애플레이 뭐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딕솔파이크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많이 어렵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다음에 BPPV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많이 힘들었을 텐데 수고 많으셨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